네, 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오늘 발표할 기업은 레이크 머트리얼즈입니다. 먼저 요약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목표 6천억 보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TMA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으로 피어 그룹 대비 OPM이나 ROE가 상당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반도체 미세화로 인해서 하이케이 수요 증가로 수혜를 받을 것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요즘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활발한데 태양광 패널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보고 또 수혜를 받겠다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메탈로젠 촉매 시장이 점점 커지고 POE 소재가 각광을 받으면서 메이크 머티리얼즈 TMA가 또 수요차가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회사 사업 개요 살펴보겠습니다. 메이크 머티리얼즈는 유기금속 화학 소재 전문 기업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TMA, 즉 트리메틸 알루미늄입니다. 이 트리메틸 알루미늄을 제조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거의 화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어려운 단어가 좀 나오는데 설명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TMA 제조사 자체는 전 세계에 세 곳만 있었었는데요. 미국의 그레이스타, 악조노벨, 그리고 캡트라까지 세 개사가 제조를 했다가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2010년에 LED를 우리 국내에서 제조를 하면서 또 프리커서를 국산화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총 글로벌 4개사가 제조를 하고 있고요. TMA를 각 생산량은 보시는 표와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글에 글로벌 회사들에 대한 간략한 얘기를 있었는데 요거는 나중에 보시는 분들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TMA 소재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초 소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 사업이 가능합니다. TMA를 제조하는 기술에서 반도체 프리커서도 만들고 LED 증착하는 사업도 하는 거고 촉매 시장, 태양광 패널 시장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근간이 TMA 소재를 만드는 데 있고요. 그래서 TMA 소재를 만들기 위한 금속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와서 TMA를 제조를 하고 TMA에서 TMG, 아니면 다른 여타 프리커서들까지 모두 여기 메이크 머티리얼즈가 하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어서 다른 타 업체들 대비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간략하게 보시면 2020년도부터 매출이 계속 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영업이익률도 사업이 매출이 올라오고 한 BEP 1000억 수준을 넘어서부터는 영업이익이 계속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영업이익률을 계속 우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주가도 코로나 때 빠졌을 때 이후로 계속 상승을 잘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다른 소재사들 대비 OPM들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OPM이 가장 높았기도 합니다. 일단 TMA라는 게 자체가 알루미늄하고 유기물, 여기는 메틸기라고 돼 있는데 다른 조합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금속하고 유기물을 합쳐서 유기금속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고, 요 TMA를 가지고 TMG도 만들고 TMI도 만들고 여기에 I가 아니라 다른 하프늄이나 지르코늄을 넣어서 다른 프리커서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TMA 제조하는 것 자체가 근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은 천안에도 공장이 있고 전위에 공장이 2개고요. 그래서 기업의 사업의 전체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대표님이 김동진 대표이사님이고 처음에 대림산업에 계시다가 DNF를 공동 창업을 하시고 부사장으로 계시다가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2010년에 설립을 하신 분입니다. DNF 출신이세요. 임원진들을 좀 살펴보면 DNF 출신들이 꽤 많으십니다. 나와 있는 임원진들 11분 중에 5분 정도가 DNF 출신이고, 임원 말고도 직원 중에서 DNF 출신이 꽤 몇 분 계시더라고요. 팀장, 차장, 부장급 이런 분들도 DNF 출신이 좀 계시고,
그리고 그 외에 조직 구성은 2020년부터 계속 임직원 수가 늘어서 꽤 가파르게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22년 EQ 보고서 기준으로 261명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계열사로는 간단하게 두 회사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 시장에 조금 진출을 하고자 이제 법인을 설립한 거고, 하나는 레이크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20년에 같이 그 가스 사업 진출한다고 신규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이번 하반기에 조금 뭔가 하나 나온다고는 하는데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주사항은 대주주 김동진 대표님이 43% 정도 갖고 계시고요. 스펙 상명된 거니까 변동 내역 하나 있는데 이건 뭐 큰 다른 여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분야를 좀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부가 TMA 소재를 가지고 LED 소재, 그리고 반도체 소재, 태양광, 석유화학, 촉매까지 네 부분으로 나눠져서 사업을 하는데 22년 EQ 보고서 기준으로 반도체 소재 매출 비중이 거의 한 60%, LED 소재가 15%, 태양광 소재가 19%, 석유화학이 6%이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대부분 반도체 소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 관련 주가 영향을 분명히 받을 기업이기도 하고요. 뭐 최근에는 태양광 때문이지만 어쨌거나 2020년도부터 보시면 반도체 매출이 굉장히 꾸준하게 증가를 계속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가동 캐파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태양광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 태양광이 2021년에 조금 지지부진할 것 같다가 22년도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업부 전체적으로 사실 촉매랑 LED 부분도 아예 증가를 안 하는 수준도 아니고 어느 정도 계속 증가를 조금씩 하고 있는 수준이라서 사업부 전체가 모두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업부별로 그래서 수출이나 요즘 환율이 비싸니까 수출을 잠깐 살펴보면 LED 소재가 수출로 대부분 96%, 반도체가 한 7대3 정도 하고 있고요. 태양광이 100% 거의 수출이고, 조금 3%는 작으니까 석유화학 촉매는 100% 내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그 사업별로 거의 주력 회사들이 어떤 거는 내수고 어떤 거는 수출이라 전체적으로 보면 한 반반 정도 되더라고요. 수출, 내수 반반이고 사업별로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도체 사업부부터 제일 주요하니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사업부는 프리커서 전구체를 이제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고요. 기본적으로 DNF 출신이시기도 하고 이쪽 소재에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반도체를 회사에서도 가장 주력으로 미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해외에는 TSMC, UMC, 키옥시다도 다 납품하고 있고, 주로 하이케이 관련해서 하이닉스가 제일 매출 비중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향후로도 늘려고도 한다라고 하는데 얼마까지 올라오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반반은 목표인 것 같고요. 실제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케이라고 해가지고 좀 설명을 제가 붙여놨는데 시간을 좀 걸리더라도 설명을 살짝 하겠습니다. 하이케이라는 게 유전율이 높은 물질을 이야기하는데요. 주로 우리 지르크문 옥사이드 아니면 하프늄 옥사이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이케이 반대로 기존에 사용해왔던 로우케이라고 하는데 이제 실리콘 계열 산화 실리콘을 이야기하고요. 유전율 관련해서는 여기도 이걸 설명을 여기 다 간략하게 해놨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제가 유전율은 분국이 잘 일어나는가를 나타낸다. 요 더 깊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 추가로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이케이 네. 저희는 여기서 한 번만 끊었다가 갈게요. 네. 그리고 이 높은 유전율을 가진 하이케이가 우리 반도체 방막 공정에 쓰이는데요.
CVD, ALD 증착할 때 이제 사용이 많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레이크가 이 TMA랑 하프니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프리커서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만드는 원료의 자체가 TMA의 기술에서 요 알루미늄 부분만 바꿔가지고 뭐 여기에다가 갈륨을 넣냐, 뭐 마그네슘 넣냐, 이는 넣냐 이런 거 다른 거를 뭐를 넣냐에 따라서 이렇게 제조를 하는 거라 근간은 TMA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확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원소 규도망이 있는데 요런 원소 규들을 이제 반도체 사업부에서는 요런 걸 쓰고 LED 사업부에서는 요런 걸 쓰고 촉매 사업부에서는 요런 걸 쓴다.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리커서에 대한 얘기인데 프리커서가 종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쓰는 물질들 몇 개만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이제 프리커서의 의미 자체는 이렇게 간단하게 반도체 공정이나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종류의 반응 기체를 유입시켜서 화학 반응해가지고 웨이퍼 위에 광맥을 증척시키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 하이K, 로우K, 일렉트로드, 메탈, 베리어 메탈 이런 것들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반도체 프리커서라고 하면 지르콘 프리커서 그리고 실리콘 그리고 HCDS 얘네 두 개는 좀 비주류고 DIPAS 이렇게까지 있는데 그리고 티타늄 프리커서도 있고 하프늄 프리커서도 있고요. 우리가 주로 레이크에서 보는 거는 요 하프늄 프리커서입니다. 위에 요 프리커서가 다른 기업들에서 많이 해요. DNF가 DIPS 얘네가 주력이고 덕산테크페아는 HCDS 이게 주력이고 전구체 반도체 전구체 기업들이 각각 하는 주력 프리커서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기업들이 똑같은 전구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전구체 안에서도 다 다른 전구체 주력들이 다르다. 사용되는 공정도 다 다르고 낸드에서 쓰는지 미세에서 쓰는지 다른데 LED에 쓰는지 다 다르니까 그런 거는 주의해서 팔로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구체 좀 경쟁력이라는 게 어쨌든 유전율이 당연히 좋아야 되고 누설 전류를 어쨌든 줄이려고 우리가 하이키를 쓰는 거니까 워크 펑션이라고 떼어내는 최선의 에너지 이게 어느 정도 값이 높아야 되고 열 안정성이 좋아야 되고 열성도 이건 이제 학부적인 이야기를 좀 써놨고요. 어쨌든 전구체 시장은 집적도가 증가하고 미세화가 되니까 연간 CAGR 20%로 계속 성장한다고 전망도 하고 해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케이가 레이크하고 DNF를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정확한 물질이 좀 다릅니다. 레이크는 TDMA 하프늄, DNF는 DEMA 하프늄. 이렇게 생산 라인이 좀 달라요. TDMA 하프늄은 열반응성이 좋다고 하고 TDMA 하프늄은 유정성하고 사방정성이 좋다는데 이거는 뒷반적으로 이야기는 좀 어려운 단어들이죠. 그래서 쉽게 그냥 우리가 실리콘을 썼을 때는 유전율이 굉장히 낮은 계열에 있다가 요게 필요에 의해서 높은 유전율이 필요하고 이 높은 유전율이 갖고 있는 물질에서 적합한 물질을 찾다 보니까 지르코늄, 하프늄이었다. 그래서 실리콘은 5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지르코늄이나 하프늄은 20에서 25 수준 높은 유전율을 갖고 있으니 요거를 많이 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하프늄 전구체 하이키에서 진입장벽을 잇는 이유 자체가 트리케미컬사가 요 L-하프늄 형태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L-라는 거는 L이라는 물질이 아니라 뭔가 L 대신에 다른 시환할 수 있는 유기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때문에 삼성은 아데카가 트리케미컬한테 사용료 지불을 하고 하프늄 프리커스를 납품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트리케미컬사하고 합작을 한 SK 트리캠이죠. 네, 트리캠을 통해서 하프늄 프리커서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트리케미컬사가 요 L+ 하프늄 형태의 제품 특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학식으로는 요 CP에다가 HDM 아까 위에서 보신 HDMAH 요 하프늄기를 합쳐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요거 관련한 특허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모양으로 된 거. 무슨 하프늄으로 된 거. 그래서 이 특허를 사실 피해가지고 프리컷을 납품을 하려면 이 특허료 사용료를 뭐 지불해서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물질, 이거 아닌 다른 더 좋은 물질을 개발을 아예 새롭게 진짜 해서 납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크는 SK 트리캠하고 이제 협업으로 해서 이건 많이 알려진 내용이죠. 특허료 지불 없이 하프늄 옥사이드 원료인 PDMH 납품하고 있고요. 뭐 단일로 뭐 공급을 하는 건 아니라 하는데 어쨌거나 트리캠이 성장이 요즘 워낙 어마무시하니까 그 트리캠 성장에 맞춰서 같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하프늄 전구체 이제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르코늄 대비 단가가 3배가량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근데 뭐 레이크가 생산하는 거는 뭐 트리캠하고 협업한 거 없을 거라 없이 가니까 이거보다는 좀 싸게 납품을 하겠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반도체 하이케이가 이제 어떻게 지금 굴러가고 있느냐 잠깐 얘기 드리면 하이케이 사용되는 곳이 2군데입니다. 우리가 트랜지스터 게이트 절연막이라고 흔히 많이 보시던 그림, 요 그림에 있는 데고 D램 캐패시터 절연막이거든요. 네, D램에도 D램 요 캐패시터 정전 용량을 관리하는 요 절연막을 또 쓰는데 요 밑에 캐패시터 정전 용량 절연막은 지르코늄을 주로 쓰고요. 요 위에 있는 우리 메탈 게이트 요거는 하프늄을 주로 씁니다. 사용처가 아직은 조금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레이크는 하프늄을 어느 정도 전방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요 캐패시터보다는 요 하이케이 쪽 메탈 게이트를 좀 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탈 게이트 쪽 자체가 반도체가 미세화도 되고 집적화도 되고 있으니까 요 트랜지스터 크기가 계속 줄면서 절연막의 면적도 줄고 얇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자꾸 전기가 새나가고 누설전류가 생기고 하니까 이 하이케이라는 물질이 필요하게 된 거죠. 유전율이 높은 거를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케이가 나타나게 됐고 실리콘계에 있던 게 이제 하이케이로 바뀐 거죠. 근데 이게 하이케이가 뭐 개발을 뭐 삼성이나 SK가 한 건 아니고 처음에 인텔이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엄청 빨리 시작을 했죠. 07년에 45나노부터 처음에 비메모리에서 공정 시작을 했고 TSMC하고 삼성은 28나노부터 절연막을 실리콘에서 하프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커 머터리얼즈는 어쨌든 트리캠을 통해서 하이케이를 납품을 하고 있으니 요 하이케이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프리컷을 판매하죠. 뭐 하이케이만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반도체 사업부에 간단 요약하자면 하프늄 하이케이 하고 있고 메탈 게이트에 수혜가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솔라 사업부입니다. 태양광 사업부 요즘에 핫한데 요 솔라 사업부가 요 뭐에 대해서 수혜냐면 PERC라는 요 솔라셀 모듈에 대해서 수혜를 받습니다. 이 솔라셀 모듈에 파시티베이션 레이어라고 하는데 요 알루미늄 방막이 들어가요. 그러면 알루미늄 방막을 이것도 반도체랑 비슷하게 그 방막을 증착을 시키는데 거기에 TMA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 TMA를 사용하는 요 PERC 기술 자체가 지금 대대적인 태양전지의 기술이고 요 태양전지의 기술에 대한 요 범위를 이제 마켓쉐어를 보시면 요 PERC 요 주황색 부분의 PERC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더 효율 좋은 태양광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탑콘의 공정까지 지금 뭐 탑콘까지 뭐 좋은 게 가장 효율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알루미늄 방막판이 사용이 되니 TMA가 계속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PRC 공정이라는 게 기존하고 뭐가 다르냐 해서 보면 이 스탠다드 솔라 셀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PRC 솔라 셀 전에 스탠다드 솔라 셀이 있었는데 여기에 BSF 요 백 서페이스 필드라는 요 백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뒷판이 있는데 뒷판에다가 이용하면서 더 고효율을 얻을 수 있다. 저비용으로 확장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요.
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그래서 태양광 TMA 시장에서 5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솔라 판넬 자체가 중국 중심으로 보종을 치열하지만 엄청 계속 커지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도 태양광 들린다고 하니까, 또 최근에 뭐 RA 법안 마찬가지로 가속이 엄청 빠르게 되고 있죠. 최근 주목받은 게 태양광 사업. 그리고 LED 소재 사업부인데요. LED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LED 사업부가 레이크마스터 처음 시작한 소재 사업인데, 우리가 10년도에 LED 사업 막 하면서 한참 부흥기 때, 그때 국산화 한다고 팀의 양산에 이제 성공하면서 납품한 거고요. 일단은 LED용 전구체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고, 모든 LED에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LCD, 백라이트 뭐 이거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뿐만 아니라 뭐 미니 LED 들어가는 거 일단 다 쓴다고 하시면 되고, 웨이퍼 에피 형성할 때 이 TMA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TMA가 아니죠. TMG가 들어가. 어쨌거나 고객사는 뭐 삼성, 서울반도체, 에피스타 이런 애들이 고객사고, 우리가 마이크로 LED 시장 뭐 좋다, 이렇게 향후에 나아갈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아직 개화하지 않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계속 수혜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LED 칩 제조사 이제 에피스타가 안에 1티어 벤더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애플이 계속 미니 LED 쪽으로 나가든 삼성이 미니 LED로 넘어서 마이크로 LED 나가든, 어쨌거나 이 반도체 프리커서는 LED 프리커서 계속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니 LED도 되든 계속 전방이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미니 LED TV 출시도 했죠. 시장이 그렇게 커지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LED 사업부도 성장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아니라서 약소하게나마 조금씩 성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석유 촉매 사업 부분, 촉매도 사실 반도체만큼 좀 어렵더라고요. MAO 조촉매, 담지촉매, 메탈로젠 컴파운드 이렇게 하는 걸 만들고, 사실 이 메탈로젠 컴파운드나 담지촉매는 메탈로젠 촉매 만들면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설비를 가지고 만드는 거라, 이거 두 개는 그렇게 기술력으로 뭘 만든다라고 하기보다는 MAO 조촉매가 사실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조촉매라는 건 메탈로젠 촉매를 더 잘 작동하기 위한 또 다른 촉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메탈로젠 촉매를 더 많이 쓰면 쓸수록 MAO 촉매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이 MAO 촉매 자체가 TMA 제조 기술에서 이 TMA를 제조하고 남은 남은 TMA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요 TMA 제조 기술 하나 가지고 다 우려먹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메탈로젠 촉매라는 것 자체가 이 원유를 정제하고 납부타를 열분해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 플라스틱 제품 PE, PP 이런 애들 만드는데, PE랑 PP 아니면 이런 애들 만들 때 이제 들어가는 게 메탈로젠 촉매를 쓰거든요. 메탈로젠 촉매를 쓰는 PP나 PE 만드는 공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 PP, PE 만드는 게 다 만드는 건 아니고, 메탈로젠 촉매로 만드는 PPP 공정이 제가 한 20%에서 한 25% 정도 만든다 하더라고요. 일단 메탈로젠 촉매 세계 시장 자체는 굉장히 2020년 2억 9천만 달러, 그리고 다른 리서치에서 가져온 건데 27년까지 5.1% CAGR로 성장을 한다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이 제일 크고, 그 뒤로 유럽 북미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등 메탈로젠 촉매를 쓰니까 거기에 다 납품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에서 촉매 사업부는 100% 내수였습니다. 내수. 수출이었고 다 국내 대기업들로 들어가는 물량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요 POE 제품을 만드는 게 메탈로젠 촉매를 사용합니다. 요 POE 제품이라는 게 라미네이션 필름, 촬영 내장재 같은 데도 쓰이지만, 여기 태양광 필름 있죠. 사실
촉매 사업 부분인데 태양광하고도 엮여 있습니다. 태양광 필름이 POE 필름이 요즘에 상당히 좋다고 좀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EVA 필름보다 발전 효율이나 특히나 요 수분 차단이 좀 빨간줄이던데 수분 차단에 효과적이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LG화학 자체가 24년까지 10만 톤 POE 라인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10만 톤 증설을 한 물량이 지금 있는 물량 대비 한 35% 정도 증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것보다 물량이 그래도 35% 40% 늘어날 일단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거죠. 하나솔루션도 EVA 라인을 POE로 전환하고 있다고 하고, 그 라인에 레이크가 납품을 한다고 하니 요 석화도 무시 못할 성장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장 생산 능력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최근에 생산 라인 증설이 상당히 급격하게 와 있었는데 반도체가 제일 급격을 하죠. 반도체가 제일 급격하고 솔라, 태양광이 그 다음 뒤로 있습니다. 뭐 촉매도 꾸준히 생산을 계속 최대량을 늘려가고 있고요. 증설을 안 하고 있는 건 LED 뿐입니다. LED는 증설할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 22년도에 제가 2분기까지 누적에 곱하기 2를 한 양인데 요거는 보수적으로 어느 정도 추정을 했고, 하반기에는 이 생산량이 조금 더 최대 생산 능력이니까요. 더 붙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커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이 주목을 받은 트리거가 됐죠.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는데 125억짜리 연구소 신축하고 캐파 증설인데 반도체에 대한 캐파 증설입니다. 21년도까지 이전에 예측은 1200억 매출 캐파를 보고 있다가 22년도 추가분 플러스 21년도 투자분이 22년도에 보고 22년도에 또 125억 증설 나오고 아직 좀 더 남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23년도에는 거의 지금 제 1400억인데 이거 더 오를 것 같아요. 1500억에 넘어갈 것 같은데 어쨌거나 계속 합파를 늘려가고 있고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동률 유지가 된다면 매출은 일단 나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사업부별 가동률이 이렇게 제가 가동률을 친절하게 줘서 정리를 했는데 태양광 가동률 빼고는 나머지는 촉매도 조금 떨어졌네요. 네. 이 정도 떨어지는 것 치고 잘 나가는데 제가 이 반응기 배치 작업이잖아요. 화학공장 반응기 배치 작업이 사실 일반 그 물건처럼 하나씩 팔거나 수량 하나당 단가가 나오거나 이런 식이 아니라 반응기랑 그 있는 양들이 다 달라서 이게 몇 루베짜리의 용량이냐, 또 재고는 또 어떤 식으로 쌓냐, 또 밀어내기나 아니면 땡기기도 다 가능을 하니까 사실 분기 단위 가동률을 가지고 매출을 그대로 뭐 추정하기에는 아마 그대로 맞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도 화학 공장에 근무를 했으니 이 배치 작업으로 운전자가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 가동률은 업황에 대한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재무 분석입니다. 여기부터 죄송합니다. 뒤로 가기를 눌러버렸네요. 네, 재무 분석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는데 ROE가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도 잘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사업 초기 스펙 상장하고 나서 계속 판관비를 줄여오면서 원가율도 계속 줄여오다가 어느 정도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머리채도 없고 현금 투자를 계속 시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캐펙스도 21년에 많이 했고 올해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 FCF가 그렇게 당연히 좋지는 않겠죠. 성장을 계속 하고 있으니 지적성 투자는 뭐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부채 비율만 150% 유지를 하고 있고 회전율이나 매출 채권이나 크게 짧긴 하지만 별거 없어 보입니다. 주요한 게 이제 경쟁사 많이 보는데 경쟁사 제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DNF가 제일 크게 많이 보시죠. 그게 제일 크고 IT도 어느 정도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DPT는 뭐고 HCS는 뭐고 하이켄은 뭐고 여기 제가 잠깐 설명을 해놨는데 뭐 이것도 좀 궁금하시면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주가 이거 하이켄이니까 어쨌든 얘네가 삼성으로 아데카하고 7대3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니 뭐 이원화가 기술력이 좋아서든 이원화가 됐든 들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얘네가 SK에 납품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또 트리캠 이원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덕산 테코피아가 있는데 얘네는 사실 하이케이를 하는 애들은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반도체 전구체라는 기업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피어 밸류로 어느 정도 보고자 넣어놓은 거고 테코피아는 HCDS가 주 품목입니다. 네. 얘네는 이거 하고요. 요거 경쟁사는 맞습니다. HCDS 하는 애들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는 애들 좀 보수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지금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메카로가 있는데 제가 조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약간 리스크적인 측면이 많은데 얘네가 그 지르코늄 프리커서를 하이닉스 공급을 했었던 업체예요. 그러다가 이제 경쟁에 밀려가지고 지르코늄 이 생산이 거의 매출이 바닥을 기면서 지금은 히트블록이 최대 매출로 돼 있는 회사입니다. 전구체 35%고 나머지 기타고요. 근데 얘네가 저번 1분기부터인가 매출이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 21년 4분기부터 갑자기 지르코늄 매출이 많이 올라오는데 요거는 디램 반도체에서 이제 하이케이 쓰이는 게 많아지니까 주로 이 지르코늄 납품하는 게 이제 다른 회사였는데 거기 물량을 넘어서 얘네까지 온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수요가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 뒤에 메카로가 하이케이 시장에 재진입을 한다 이 얘기가 나온 게 그 SK 하이닉스가 이원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폼 테스트 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SK 트리캠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보면 SK 하이닉스가 시야를 여러 차례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독점이다 보니까 트리캠이 단독이다 보니까 시야를 전부 거절을 했고 어쩔 수 없이 하이닉스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니 이제 이원화 요구가 굉장히 크겠죠. 하이닉스로 들어가는 하이케이가 이원화가 되면 그게 레이카한테 가장 시장에서는 안 좋게 볼 리스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밌는 건 어쨌든 레이크가 요 메카로도 고객사입니다. 메카로도 레이카한테 DMA 사가지고 만들어요. 네. 그래서 리스크적인 측면을 이제 제가 아까 방금 간단히 얘기했는데 그 전에 TMA 자체가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네, 폭발에 매우 민감하고요. 화재 한번 나면 다 터집니다. 네, 공기에 닿거나 뭐 물에 닿거나 그러면 완전 폭발 반응하고요. 그래서 얘네가 이 위험한 물질을 보관하기 위한 사실 특수 용기에다가 담아가지고 보관을 하고 이송을 하는데 그 특수 용기 캐니스트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오 엘리먼트라는 회사가 이것도 하고 있고 국내 점유율 90에서 95% 대부분 다 얘네가 만들어서 한다고 하고요. 좀 같이 연결돼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 리스크가 일단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하이케이 경쟁사 진입 메카로 말씀드렸죠. 그거 하이케이 경쟁사가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이원화를 바라니 뭐 이원화가 되면 또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리스크는 얘네가 굉장히 싼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소재 업체들이 그렇듯 밸류에이션이 높은 편에 속하니 지금 요즘 뭐 싸고 많은 거 좋다라고 할 때 사야 되나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간단히 제가 밸류에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레이크 머틀리지가 컨센서스가 없다가 최근에 또 반영돼서 나왔는데 그렇게 크게 주목을 뭐 받는 건 아니다 보니까 영업이익하고
주가하고 사실 정직하게 잘 왔습니다. 예, 뭐 선반영이나 이런 거 없이 피크도 없이 정직하게 잘 왔고요. 최근에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이 컨센서스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상황은 비밸류 값들입니다. 일단 포워드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한 10배, 지금 한 11배, 좀 최근에 급등했으니까 급등하기 조금 제가 전인데 10배 좀 남짓이었습니다. PR로 보면 12배, 뭐 PBR로는 4.7배, PBR이 엄청 높죠. ROE도 높다 보니까 PBR이 좀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POR 10배쯤이면 아 괜찮겠다 계속 싶어서 처음에 선정을 한 종목이고 PBR도 밴드가 상당히 지금 높게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싸서 좋다 이렇게 하기에는 애매한 사진 않죠 사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서 피어 그룹을 일단 보겠습니다. 피어 그룹 보면 뭐 DNF, 제가 동진세미켈, 덕산대구, 비아메카로, 안스케미켈 이렇게 피어 그룹 들고 왔고요. 포워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포워드 기준. 포워드가 컨센서스가 높아서 그런지 8.5배가 나오고 에이크 머티리얼즈가 11.9배, 한 12배 정도, 12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DNF가 좀 상대적으로 싸 보이긴 하는데 에이크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오른 것 자체가 사실 요 다른 기업들 보면 다 반도체 순수 퓨어 애들입니다. 네. 반도체 순수 퓨어한 애들 대비 에이크 머티리얼즈가 TMA라는 기초 소재의 확장성이 더 좋다라고 봐서 태양광이 붙은 거죠. 태양광하고 석화도 작지만 LED도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붙어 있는데 사실 다른 애들하고 포워드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사실 요 다른 점이 플러스 알파가 붙어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싼 거에는 당당한 요 소재 업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싼 거에는 물음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확장성이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으니 추가적으로 좀 매력적인 회사다. 이런 매력적인 회사를 지금 이렇게 업황이 반도체 안 좋기도 할 때 적당하게 사면은 좋겠다. 이렇게 접근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멀티플을 제가 15배를 목표를 했었고 22년 목표가 350억, 23년이 450억 이거를 이제 할인율 적응하고 평균해서 시총 목표 6천억을 잡았던. 정리하자면 네, TMA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OPM 좋고 ROE도 좋습니다. 네. 반도체 미세화로 인해서 하이K 수혜를 계속 받는 거고 재생에너지 투자 태양광 패널 수요 급증하면서 네, 수혜 받는 거고 더 길게 봐서는 메탈로진 촉매 시장 크면서 POE 소재도 각광 받으면서 이쪽도 성장률 좋다. 또 좀 LED가 좀 서운할 수 있는데 미니 LED 하면 또 좋다. 마이크로 LED 하면요. 네. 그럼 여기까지 결론은 레이크 머트리얼즈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